자, 그럼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기흥 체육회장이기도 하지만 유승민 선수위원과 함께 IOC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IOC 위원들의 총회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과연 도쿄올림픽 열리기는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현재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열리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실 방사능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보이콧을 한다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해소되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선수들도 올림픽에 가기 위한 선수들은 4년 또 길게는 10년씩 이렇게 올림픽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생을 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자기 계획도 있고 세계적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특히 남북 문제라든지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또 풀어나가야 될 그런 국가적 아젠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방역 당국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방사능 같은 문제도 식자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미리 우리가 사전적으로 다 준비를 할 겁니다. 하고 특히 일본에는 저희 교민들이 또 많이 살고 계셔서 뭐 안내라든지 교통 또 이런 그 자원봉사 이런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팀이라든지 시설 확보 모두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며 기자단 취재 같은 경우는 또 선수단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게 되면은 또 예. 이게 감염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IOC가 들으신 바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IOC는 WHO하고 또 각 나라의 이제 입출국 수송 문제라든지 체류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3월 총회가 끝나고 나면은 4월 초나 중순쯤 되면은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행동 수칙 또 그런 안들이 다 제시가 될 겁니다. 혹시 뭐 막 인력이 보도가 나온 대로 좀 무관중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관중이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뭐 일반인들도 보시고 또 선수들도 훨씬 더 힘을 낼 수가 있을 테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C 위원으로서 지위가 진짜 어느 정도냐. 해외에 나가면 정말 국빈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혜택이 주어지나요? 제가 IOC 되고 나니까 일단 여권을 바꿔주더라고요. 어떤 여권이 이제 애교관 여권입니다. 외교관 여권. 애교관 여권 중에서도 아주 그 탑클래스 우리나라에 3분밖에 없는 그런 3명이요? 여권. 예. 누구? 이제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근데 그리고 4명. IOC 위원. 그리고 IOC 위원의 부인. 그리고 IOC 위원의 27세 미만의 자녀. 이렇게 이제 그 여권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비자. 전 세계 206개 나라의 무비자 불체포 특권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정말 누비고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스포츠 제도나 그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유럽에 가면 밤에도 학교 운동장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뭐 학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지역과 아이들, 어른 뭐 다 포함해서 같이 운동하고 또 그러한 곳이 지역의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함께하는 거 이것이 아주 굉장히 부럽고 또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설이 딱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 이른 시설들을 개방을 해서 지역과 학생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을 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학교의 이 시설을 개방을 해서 지역에서 함께 공유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비용 발생과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부담 주체를 설정하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있는 초등고 다 그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교육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좀 이것을 더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도쿄올림픽도 있지만 2032년 남북올림픽 개최권도 있습니다. 이번 IOC 총회에서요. 호주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에서는요. 남북올림픽이 무산된 게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좀 뭐 다시 우리나라가 남북이 개최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32년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공동으로 제가 신청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제 IOC에서는 조금 조급한 거죠. 빨리 결정을 네, 하고 싶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 당사국이 준비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만이 더욱 잘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함께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제가 듣다 보니까 우선 협상 대상국을 이제 호주로 한 것이고 저희는 지속 협상 대상국입니다. 완전히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또 대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호주가 만일 들어 뭐 대화가 잘 안 됐다 하면 이제 우리한테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잘 돼도 또 우리가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금은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뭔가 어떤 계기를 만들고 저희가 올 10월 달에 서울에서 그 ANOC 총회를 합니다. 206개 IOC 회원국 회장님들이 다 오시고 세계연맹 회장단이 다 오십니다. 한 1,500명 정도가 오시는데 그때를 어떤 그 반전의 계기로 삼고 저희는 또 2024년 동계 유스올림픽을 저희가 평창 강릉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24년을 넘으면 바로 또 32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다. 올림픽 개최 문제로 관해서 좀 스포츠 외교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좀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외교 인력도 좀 보강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각 연맹에는 국제 담당 그 인원들을 키우고 있고 현재 국제기구 IOC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서 연수를 하고 있는 우리 각 연맹 또 본부의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가 현재 나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를 받고 있고 OCA라든지 다 나가서 교류를 하고 있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도 이미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뭐 외교력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예. 제도를 만든 것도 그렇게 하죠.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정기적으로 보내고 받고 또 일상적으로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럼 그럼 이쯤에서 스포츠에서 밀고 있는 코너죠.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좀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매우 그 오류다. 잘못 아니다. 판단하고 예. 보는 사람들이 이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갈등이 아니고 건전한 의견 개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저희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선수, 지도자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우리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을 보지 않고 하는 거하고 보고 하는 거하고 또 어떤 똑같은 물체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팔방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실상은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견은 당연하게 이견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 그건 바로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잘 된 건가요, 이제? 잘 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학폭 문제 관련해서 대한체육회가 입장을 냈었는데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징벌 및 규제 이후에 반성하고 교화하여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서 어떻게 좀 가해자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좀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 여론에. 맞습니까? 실제로. 그게 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 그 이제 왜냐면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본 거예요. 아, 문구 하나만 본 거구나. 그때 이제 질문이 전체가 120개 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왜냐면은 지금 거의가 학폭이라는 건 다 학생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를 한 학생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그 관리는 교육을 통해서 순화시켜서 사회 복귀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앞에 좀. 그렇죠. 그건 당연히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그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올해 연임이 이제 되셔서 이제 많은 행보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당장 이제 올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100년이 됐고 네. 이제 올해가 101년 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설계를 지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행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 체육 또 여기 나가야 될 방향 또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일자리 사회적 참여 또 학교 체육의 정상화 또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KUC 분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그 구조 개편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이제 설계를 해서 골격을 만들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체육회가 100년을 맞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또 이제 뛰셔야 하잖아요. 앞으로 포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포부는 뭐 어떤 큰 목표를 세웠다기보다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또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무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모이면 또 오늘이 되고 오늘이 또 내일로 이어지고 나의 임기를 다 채우게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에 가장 현안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한다. 그러면 그것이 쌓아질 겁니다. 축적이 될 겁니다.